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155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114명, 해외 발생이 41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369명, 비수도권에서 745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은 64.8%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사망자는 9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237명, 위중증 환자는 14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434명입니다. 자, 늘 저희가 주목하는 지표가 수목금토 지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확진자도 많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나쁜데요. 이제 어제 제가 전망을 하면서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넘어갈 때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1,8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제 전망을 무려 거의 150명이나 뛰어넘어서 2,155명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 2,155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역대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 2,223명이 나온 2주 전 수요일입니다. 이때가 4차 유행의 피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코로나를 통틀어서 하루 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난 2주 전 수요일 2,223명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해외 유입이 2주 전에는 78명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외 유입이 41명 나왔으니까 이걸 다 감안하면 2주 전 수요일에서 오늘 단지 30명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명밖에 안 줄었으니까 얼마나 천천히 감소하는지, 실제로 감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에 사망자가 9명, 게다가 위중증자가 14명이니까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위중증자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감기냐, 이것이 무슨 위험한 것이냐, 또는 이거 감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 수준 아니라고,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건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하면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셔야 되고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일어나야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2주 전보다 30명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거리두기 단계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정은경 청장은 지금의 4차 대유행이 9월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최소 그렇다면 추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추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4단계 플러스 알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전 피크 때와 비교했을 때 불과 수십 명밖에 줄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알파는 확진 환자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정도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로는 확진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일은 사실 당분간은 정은경 청장의 말씀대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인다면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어야 가까스로 이게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이 고령자 1차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때가 6월 첫째 주, 둘째 주입니다. 그런데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서 12주가 지나는 시점,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는 시점이 9월 첫째 주, 둘째 주거든요. 그래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어야 아마도 2차 접종까지 진행되시는 분들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석 전부터 이 18세에서 49세까지 접종도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일에 이제 강 기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의 거리두기로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완화를 한다. 이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아마 3,000명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방역과 관련해서 완화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에 완화 쪽으로 가서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3,000명씩 만일에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도 오늘 9명 사망에 위중증자가 14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 시간이 되면은 일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상황이 지금 거의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 상황에서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확진 환자 숫자가 뭐 줄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뭐 1,500명, 2,000명 수준의 확진 환자가 쏟아지다 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고 계시지만 위중증 환자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그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이 한 800병상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중에서 100병상 정도는 허수입니다. 왜냐하면 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상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 의료 인력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00병상 정도는 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가동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700병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벌써 434명의 중환자가 발생을 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숫자로 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차곡차곡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그 700병상 정도 되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벌써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종과 충남이에요. 예. 세종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이 없거나 혹은 한석 정도만 남아서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쏟아지게 되면 혹은 발생하게 되면 수도권 같은 곳으로 이제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 플러스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지속하면서 이제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억제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추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이번 추석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번 추석도 아마 이제 방역 당국이 이런 권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고요.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고령층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동을 자제하시도록 당국이 권고할 것 같으니까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일에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석도 국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추석 전주 그리고 그 전주에 60대 이상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이 집중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신은 2차까지 접종을 한 다음에 최소한 2주 정도가 지나서야 어쨌든 이제 면역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보호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런데 추석 전주 혹은 전전주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추석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나 혹은 2차 백신 접종 직후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때까지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 수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작년 추석 그리고 올해 설과 마찬가지로 추석 때 가능한 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제 하루만 예. 거의 9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39만 7천여 분이 백신 접종을 하셔서 총 2,670만 여 분 정도 되고
전체 국민 대비 52.1%, 2차 그러니까 온전한 접종이 다 되신 분은 어제 하루에 거의 6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셔서 전 국민 1,288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비로는 25.1%,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예. 하루에 거의 각각 1차 또는 온전한 백신이 요즘에는 거의 1%를 넘거나 많은 날에는 거의 하루 만에 2%에 육박하는 백신 접종도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접종 누적이 2,670만 천여 명, 그래서 인구 대비 52%. 예, 그리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이 1,288만 4천여 명 해서 인구 대비 25.1%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좀 전에 일본 얘기하셔서요. 일본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본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사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한 건 아닌데 방역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 하면은 마치 위드 코로나처럼 운영을 했어요. 그러는데 일본이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차 백신 접종이 51% 정도 되고요. 2차 백신 접종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어떤 국가보다도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는데 일본이 지금 확진자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하루에 거의 한 3만 명씩 나오면서 쌓여있는 확진자가 20몇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병원이 이송이 안 되는 분이 전체 확진자의 거의 65%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은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임신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 이 아이를 이송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사망하거나 또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그 이외에 다른 질병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갈 수 없어서 곳곳에서 사망하거나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병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심지어는 앰뷸런스를 불렀는데도 앰뷸런스가 오지를 못하거나 또 앰뷸런스를 타고서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쏟아질 경우에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질병 에 있는 분들도 대거 사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확진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